안녕하세요. 저 2년 정도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좀 고민이 있어요.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관계를 가지는데 남자친구 휴대폰이 좀 이상한 각도로 세워져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.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이게 동영상이 계속 촬영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영상을 삭제를 하고 막 화를 냈어요. 그래서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해서 저도 확인해, 야 너도 똑같이 나체 사진 찍어 이래가지고 남자친구가 나체로 사과 편지 쓰고 있는 모습을 저도 촬영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좀 괜히 좀 갖고 있으니까 찝찝하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남자친구는 몰래 촬영한 거라서 불법 촬영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동의해서 찍은 거잖아요.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너가 동의하에 찍은 거니까 처벌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? 네. 일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조문을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, 그러니까 너 휴대폰이겠지?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, 뭐 예를 들어서 벗은 몸, 나체에 해당할 수 있어. 그리고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거든. 그러면 결국 너가 남자친구의 나체를 네 휴대전화로 찍었다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건데, 여기서 문제는 남자친구가 표면적으로는 네가 그걸 찍는 거를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. 그런데 나체로 편지 쓰고 내가 이거 찍는 거 네가 동의 안 하면 나 이거 신고할 거다 라고 해서 사실은 남자친구가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. 혹은 그렇게 나체로 편지를 쓰도록 한 행위 자체가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보여. 그렇다면 남자친구가 너를 불법 촬영한 거는 별개로 두더라도 네가 남자친구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. 근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야 너 이거 너가 동의해서 찍은 거지? 라고 말하고 남자가 맞아 나 그냥 내 자의로 찍는 거야 라고 말해도 이게 나중에 협박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 상황 자체가 강요된 상황으로 보일 수 있잖아. 내가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얘가 신고를 하게 되니까 정말 내가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있느냐,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야. 그게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강요죄거든. 그러니까 그게 협박이 될 수 있는 거지. 너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할 거야. 물론 그 고소 자체를 한다는 거가 해악을 고지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그 상황 자체가 사실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강요죄에 해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야. 그럼 6번은 안 되었는데 제가 이거 찍었으니까 강요죄로는 저는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. 너가 생각하고 있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이랑 강요랑 아예 다른 죄야. 이거는 형법상의 강요죄가 따로 있고,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하거나 그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는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죄야. 그래서 지금 다른 거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거든. 애초에 그 영상을 가지고 내가 협박한 게 아니라 너 지금 이런 행동을 해 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거든. 내가 어쨌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얘한테 이거를 하도록 강요를 한 상황이 된 거라는 소리야. 그래서 영상 자체에 내가 너 이거 동의하지? 라고 물었고 남자친구가 응 이건 내 진정한 동의라서 내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체로 편지 쓰는 거를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는 거다 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너한테도 강요죄 같은 부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.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 모르게 사진이나 영상을 더 찍었을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? 만약에 이전에 찍은 영상까지 네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그 나머지 여죄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어. 뭐 다른 영상을 찍었거나 혹은 유포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. 근데 너가 이제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꼭 이 사람을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. 근데 내가 확인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서 클라우드나 혹은 뭐 남자친구 컴퓨터 다 열어봐가지고 저장된 거 없는지 눈앞에서 확실히 확인하고 추후에 또 내가 지금 확인한 거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. 혹은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유포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의 조문을 담아서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추가적인 포나 뭐 저장된 게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확인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. 그러면 하는 게
몰카 대처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일단 미심적인 상황이 있으면 그 즉시 관계를 중단하고 주변을 좀 살펴봐서 뭐 몰카나 혹은 뭐 휴대폰이 좀 이상하게 세워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살펴야 되고, 가급적이면 뭐 서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좀 멀리 둔다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좀 뒤집어 놓는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관계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. 아니면 아예 관계를 할 때 그냥 불을 다 꺼버리는 거야. 뭐든 안 찍히게.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이제 그 촬영 현장을 잡은 거야. 얘가 찍고 있는 거를 발견을 한다면 보통 막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영상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찍힌 거 있으면 어떡하지? 혹은 그게 확실하게 지워진 건가?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영상을 바로 삭제하지 말고 나중에 내가 이거를 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혹은 얘한테 더 확인을 시켜달라고 하기 위해서라도 네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지우지 말고 뭐 바로 내 휴대폰으로 그걸 전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달을 받고, 그럴 시간이 만약에 없이 막 뺏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때 빨리 사진이라도 뭐 영상의 일부라도 담길 수 있게 찍어두는 게 좋아. 그럼 남자친구랑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 일단 너 남자친구는 변명의 여지 없는 카찰죄로 처벌을 받게 될 거고, 너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긴 해. 무조건 카찰이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. 근데 너가 이 범죄 피해를 당해서 화가 나는 것은 알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지금 꼬름한 부분이 생기잖아.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무리하게 막 남자친구 나체인 상태에서 뭐 해라 이런 거를 남기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증거를 확보하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. 네, 고맙습니다, 변호사님. 네.